미국 시장이 휴장을 한 가운데 이제 바이든 시대가 열리는 것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슈퍼 부양책, 자, 바이든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바이든 시대가 열렸을 때 슈퍼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까지 작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데요. 자, 이런 슈퍼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다. 그래서 지금 거품에 대한 논란도 있다. 뭐 이러한 걱정거리도 생기고 있습니다만 시장에 대한 장기적 기대감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대용 부회장 법정 구속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좀 보여졌고, 또 그에 대한 영향으로 코스피까지도 주가가 하락세를 크게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삼성은 그룹적인 차원에서 전략사업 등에 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이런 걱정거리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삼성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통한 피해를 보고 있는 투자자들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엔터 관련 종목군들이 최근 코로나에 대한 어려움 속에서도 실적이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터 관련주들 오히려 앨범 판매가 더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뭐 온라인을 이용한 충분한 그런 대처가 있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해보는 부분이고요. 엔터 관련주들 이제 서서히 날개를 펼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자, 걱정거리가 많았던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급락 뒤에는 급등 온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주가가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이후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뭔가 이제 이 충격적인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분석적인 내용들이 많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당분간은 조정이 더 나올 것이다, 그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슬기롭게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고점에서의 매수를 피하는 것과 저점에서의 매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고점에서 물렸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하향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으로의 기대감을 가져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흐름 속에서의 대처를 어떻게 잘 해내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미국 시장이 일단은 좀 쉬었습니다. 휴장을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그 기대치는 이제 바이든 취임 이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제 이슈나 중요한 포인트가 없었기 때문에 바이든의 그 새로운 정권 출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행정명령들, 거기에 기대감들이 좀 생기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었던 그 경기부양책, 미국에서 일단은 이 슈퍼 부양책이라는 것이 시행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시장에 불꽃 랠리가 나올 것이다, 또 거기에 따른 우려감도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이미 벌써 주식, 채권, 금, 비트코인 이런 그 상품들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구리값 같은 경우는 8년 만에 최고가를 찍는 그런 형태의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 속에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뭐 위험자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의 어떤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그 다음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 또 미리 반영되는 것에 대한 주가의 단기 급등, 이런 것들이 부담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재정부양책, 지금 이 부분은요 이미 이제 2조 달러죠. 2조 달러 규모, 즉 2천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 예산안을 공개를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네, 취임식에서 발표될 추가 정책에 또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은 이제 21일이 되겠지만은 그 시간 동안에 그 시점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
네,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슈퍼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지표들이 그다지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기대감들이 미리 반영이 됐고 거기에 대한 재료가 노출됨에 따른 주가의 변동성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단기적 조정은 피할 수 없다라고 일단은 시장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단기 조정 이후에 조정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대규모 조정으로 이어지기에는 시장이 지금 가야 될 방향이 우상향으로 이제 막 시작하는 발걸음 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 쪽에서 이제 분석한 내용들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 그래서 단기 금리 상승의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좀 될 테고요. 또 기대치가 미달되는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속도,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조건들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어떤 조정의 양상들을 조금씩 보여왔잖아요. 이런 조정이 없이 계속 주가가 상승하기만 했다면 정말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변동성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간 부분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단기적 조정을 좀 보이면서 그래도 완급 조절을 해놨기 때문에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다가 연준이 지금 보면은 금리를 이제 인상시킨다라든지 양적 완화를 축소시킨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그런 일이 없다. 네.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2023년까지는 제로금리 유지한다.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도 올해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이런 어떤 입장, 표명, 이런 것들도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긴축 정책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당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높아지게 된다면 연준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빠른 시기에 이런 어떤 긴축 정책들을 펼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인플레이션은 경기 부양책에 따른 달러 발행, 달러 돈이 많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조절하기 위한 통화 정책은 당연히 나올 것이다. 그 시기가 이제 언제가 되느냐가 맹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란 이야기죠. 아직 경기 부양책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시는 입장에서는 아직 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 또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고 또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슈퍼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 구속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좀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일단 뇌물죄로 이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기간적인 부분도 이제 2년 정도 되는 거죠. 2년이 조금 넘었던가요? 그래서 어쨌든 기간적인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살고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으시리라 생각하고요. 근데 법정 구속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법정 구속을 통해서 삼성그룹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이슈들, 충격들, 이런 것들이 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전략사업 쪽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미 삼성 쪽에서 밝혔고, 또 그런 쪽으로 이제 추진을 진행하고 있었던 모습인데, 이게 의사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룹의 오너이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에 따른 내용들이 삼성그룹의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삼성 내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말고는 플랜 B가 없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현실이 돼버리는 내용이다. 그래서 좀 암울하다, 이런 얘기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외에 이제 경영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삼성그룹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없다고 해서 삼성그룹이 안 들어간다거나 뭐 기업이 이상해진다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어떤 의사결정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의 어떤 방향성 제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이제, 뭔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물론 옥중에 있어도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접견 등을 통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이겠죠. 자유롭지 않고 제한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부담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2030년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할 때마다 뭐 총수의 신속한 결정은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본다라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관련되어 있는 협력 업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관련 산업, 미래 산업, 이런 모든 부분에서의 어떤 그 신속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진행, 속도, 이런 것들이 조금, 뒤처질 수 있는, 지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라고 되어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법정 구속이기 때문에, 지금 뭐 보석으로 풀려나올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집행유예에 대한 전망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바로 깨부셨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단기적 조정,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나왔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이제 눈앞에서 두고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주주환원 정책,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투자의 확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위축될 수도 있는 내용이 아니겠는가라고 되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기업의 어떤 방향성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 좀 되겠죠.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삼성전자가 과열됐었다라는 부분에서 이 악재를 딱 만나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시기적절한 조정, 그런 핑곗거리 잘 찾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합니다. 좀 뭐 의도적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있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왔었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많이 쏠렸던 상황에서 이런 악재를 통한 주가 하락이 일어났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황상 약간 의심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자, 지금 이 삼성전자의 주가, 그 다음에 앞으로 방향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또 돌아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야 되겠지만은 뭔가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부분들이 잠잠해지면 다시 어떤 방법으로든 뭐 풀려나와서 경영 일선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지금 일단 조정은 어디까지 들어갈 것인지 거기는 이제 확답 지을 수 없겠습니다만, 단기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겠고요. 그 조정에 대한 포인트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들이 많이 빠져나올 거 생각됩니다. 많이 빠져나오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 중소형주라든지 다른 쪽에서 어떤 투자 상승세가 많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 빈자리를 이제 외국인이나 다른 쪽에서 채워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고점에서는 매도를 계속 쳤고요. 내려오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 배당에 대한 어떤 기준일도 다 지났고요. 급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매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조정을 끌어내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점에서 물려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된다면 비중을 축소하셔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제 장기적 관점으로 들어오신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를 가지고서 단타 치려고 들어오신 분들 없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점까지의 그런 어떤 변동성, 그런 것들은 당연히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조정이 다 끝나고 나면 삼성전자는 반드시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상승세는 당연히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죠. 지금 이런 악재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겠습니다만, 업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경제의 어떤 회복세, 이런 것들 본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다시 전고점을 넘어가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시기가 바로 앞에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조정을 견딜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버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뭐 물려도 괜찮겠죠. 물렸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액면 분할할 때도 그런 식으로 물려서 한 1년 만에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그렇게까지 길어지진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시점까지의 그런 주가 조정에 그냥 우리가 노출되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주가가 다시 올라갔을 때 수익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조정이 끝나고 나서 그 시점에서부터 다시 재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좀 낮춰주시거나 비중을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은요. 일단 수익이 나와 있다라면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뭐 관련 기업들도 같이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지금 보시면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배당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상속세에 대한 재원 마련은 지금 뭐 한 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룹주들에 대한 특히 뭐 삼성물산부터 시작해서 생명, 화재, SDS 뭐 이런 쪽으로 되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배당률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일단은 단기적 악재를 맞이해서 힘든 상황이겠습니다만 이런 조정 일단 받아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런 시점으로 가셔야 될 겁니다. 외국인들이 절대 버릴 수 없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니까 이 부분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엔터 업계가 코로나를 뚫고 실적을 급증시켰다. 앨범 판매가 10년 내에 최대치를 찍었다. 최근 10년 동안에 가장 많은 앨범 판매량을 기록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뭐 엔터테인먼트 업체들 지금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공연도 못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됐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과 관련된 내용에서의 어떤 실적 급증,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통해서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앨범 판매는 어차피 듣는 거잖아요. 멜론이라든지, 뭐 이런 음원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스트리밍을 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괜찮은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현장 판매가 현장 행사가 급감한 모습은 있었지만 오히려 이것을 온라인 공연이 대체했다라는 거. 그래서 음원 판매가 늘어났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거가 됐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또 해외 쪽에서도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죠. 오히려 온라인을 이용한 광고가 훨씬 더 잘 먹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또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뭐 콘텐츠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집중적으로 찾아봤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서 앨범이 딱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번에 방탄소년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K-팝 여기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또 올해도 환경은 당분간은 계속 나아지지 않겠지만 이러한 그 언택트 엔터테인먼트가 익숙해지고 있다라는 거. 이것은 이제 앞으로 환경이 좋아졌을 때 현장 판매량, 현장 행사량도 늘어나게 되면서 온라인 규모는 그대로 갔을 때 엔터테인먼트가 그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은 지금보다도 훨씬 많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적용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지만 뭐 이런 나쁜 악조건 속에서도 실적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빅히트가 이제 가장 중심의 어떤 그 목표치가 좀 될 수도 있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신규 상장 이후에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호예수의 어떤 해제가 이제 당분간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는 물량 추리에 따른 부담감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주를 공략하시려면은 이제 이런 그 빅히트나 이런 쪽 그 신규 상장 종목들보다는 뭔가 BTS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다른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에 접근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콘텐츠 완전히 뭐 좀 다른 거 있죠. 네, 뭐 이제 종합 콘텐츠 업체들 그런 쪽 아니면은 뭐 지금 뭐 JYP라든지 뭐 SM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뭔가 움직임들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빅히트가 이제 너무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았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당장은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내용들이
결코 이제 좋은 투자로 만들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엔터 관련한 부분에서는 다양하게 조금 더 확장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컨텐츠라든지 그 다음에 음원 판매라든지 이런 쪽에서 집중될 수 있는 내용들. 지금 단순하게 그냥 K-팝에만 집중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쪽도 점차적으로 좋아질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부터 서서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해 나가시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짤막하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뭐 시간은 똑같이 됐네요. 바이든 시대가 열리면서 슈퍼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져 가고 있다. 단기적 우려감은 있지만 걱정 없다 이런 얘기고요. 삼성전자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이후에 뭐 부담되는 내용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은 일단은 장기적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단순하게 기회로밖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존버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엔터 관련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려움 속에서도 실적이 급증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 뭐 빅히트 쪽에 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런 쪽은 일단 신규 상장 이후에 충분히 시장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 말고 다른 엔터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엔터 컨텐츠, 그 다음에 K-팝뿐만 아니라 뭐 미디어 쪽이라든지 그러면 영화, 드라마 이런 쪽도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읽어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또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쌀 때는 누구나 알고 있다. 폭락 시세에서 사면 되는 것이다. 그럼 비쌀 때는 언제인가? 애초에 싸게 사두면 나중에 조금만 주가가 회복해도 언제 팔거나 비싼 때 파는 셈이 되는 것이다.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싸게 사는 비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황이나 시세 폭락 등 값이 쌀 때는 단호하게 매수하라. 그리고 매수한 후에는 가격이 오를 때까지, 즉 시장의 가격 평가가 높아질 때까지 3년, 5년, 7년에도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한다. 장기 투자의 기본은 바로 그것이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주식시장에 들어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돈 벌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오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일단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거,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그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고점 매수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꽝이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점 매수 또는 주가가 좀 비정상적으로 폭락세를 보이게 됐을 경우에 매수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도한 리스크는 걸지 않으시는 게 좋겠지만 일단은 시장에 대한 기대치들은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슬기로운 투자 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따가 장정시황에서 다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